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개념을 스스로 백지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요청이 있기도 했는데 교과서의 수많은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이제 많은 영상들에서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학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5 교육과정에 수학투 교과서에 있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 그 단원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학 개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 그 다음으로 수학 개념을 눈으로 보고 강의를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 그 다음으로 백지에 수학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 수리논술 준비를 위해 수학적 표현력을 기르고자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수학 공부법으로 올려놓은 두 가지 영상을 좀 미리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두 영상에서 수학 개념이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 이제 수학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백지에 써보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수학 개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써보고 말해봐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백지에 써봐라, 연습장에 써봐라, 예를 가지고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수학 예로부터 우리가 개념을 아예 발견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건 쉽지 않고 이건 선생님과 함께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개념을 보고 예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여러분들이 써보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교과서 정의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검증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잘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백지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수학 개념 공부를 특히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학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교과서 개념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코스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코스를 지나가서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는 고수의 단계 이 네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초보자 코스대로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초보자 코스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한 번도 백지 해본 적이 없는 분, 요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백지 연습장을 꺼내놓고 백지에다가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등 단원 제목, 요거 단원 제목을 쓰다 보면 사실 주요 용어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목표를 써보는 거죠. 요 학습 목표를 써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교과서 개념에서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건지 요걸 파악을 해야지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학습 목표라는 건 내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뭐뭘 할 수 있다. 뭐뭘 말할 수 있다. 뭐뭘 이해한다. 이런 얘기들. 요런 얘기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단순히 단원 제목만 써놓고 하기보다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 목표를 좀 의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도 같이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덮어버립니다. 즉 백지에다 이런 부분만 써놓고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백지만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내 머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용어의 정의와 그 용어의 다양한 예들을 제시한다. 요 학습 목표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하는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습 목표를 고려해서 뭘 쓰시냐면 용어의 정의, 그리고 그 용어의 다양한 예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지 스스로 자기 진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는 만큼 최대한 연결지어요. 연결지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용어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걸 쓸 때 A라는 용어도 썼고 B라는 용어도 썼고 C라는 용어도 썼어요. 이런 것들의 관계 같은 거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어떤 용어들이 있으면 그런 거랑도 막 연결시켜보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계들을 연결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런 명제꼴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 짓는 게 수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만큼 최대한 한번 이것저것 개념들을 다 연결 지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교과서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정리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올바른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났으면 다시 책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다시 써보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하게 빨리빨리 한 다음에 빨리 교과서랑 바로 비교해 봐야지 이렇게 교과서 바로 펼치지 마시고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리만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요거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수학도 교과서에 있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을 실제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초보자 코스로 하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백지를 꺼내셔서 이런 식으로 대단원, 중단원, 그리고 소단원 이런 것들 이제 단원 제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교과서에 있는 걸 이렇게 쭉 써줍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뭐 이 형식 그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별로 더 작은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쭉 다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제목을 전부 다 써줍니다. 단원 제목, 이건 수업 제목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전문용어로 차시라고 하는데 각 수업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교과서 다 덮어버려요. 다 썼으면 이렇게 다 덮고 아무 자료도 참고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 백지, 요 연습장 종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설명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 받아 가셔가지고 한번 요거는 한번 예시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른 단원도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종의 복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교과서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분계수 소단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이 쫙 있습니다. 그죠?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자, 그 다음으로 학습 목표를 보시면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해한다. 그 다음으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지금 보시면 학습 목표가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렇게만 돼 있고 평균 변화율에 대한 거는 아예 학습 목표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습 목표에 없는 부분일지라도 이렇게 있는 용어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자,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정의를 쓰고 예를 쓰라고 했어요. 거기에다 최대한 용어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예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yfx가 이렇게 있다 해보죠. 그러면 두 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도 있고 두 점의 좌표를 찍읍시다. a, fa 그리고 b, fb.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걸 숫자를 a, b를 뭐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하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평균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하죠. x의 중분, y의 중분.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의 중분은
이런 식으로 b-a, y의 중분은 f2 빼기 f2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델타 x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b 빼기 a가 델타 x이기 때문에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고 얘기하냐면은 함수 y는 fx에서의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 하다 보면은 수학적 표현력도 상상돼서 사실 수리논술에도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변화를 여러분이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직접 숫자로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를 표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뭐냐? 미분계수라는 건 이거 하는 거죠. 평균 변화를 뭘 보는 거예요? 극한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요것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도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점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인 것이고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계수, 요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한 점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한 점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변수라고 보고 a를 상수라고 보겠습니다. 즉 a에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여기로 봤을 때 b가 a에 다가가는 형태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b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건 우극한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극한이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b점은 변수로 보고 이렇게 a로 다가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 거다? 우극한인 거고 이렇게 왼쪽에서 다가가면 자극한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요 극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b는 절대 a가 아니에요. 만약에 b가 a보다 크면서 다가가면 우극한이고 b가 a보다 작으면서 다가가면 자극한이다. 이런 것도 한번 써주시면 좋고. 그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때 이거를 우리는 f'a라고 얘기하고 얘를 미분계수, 즉 x는 a에서의 y는 fx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이 존재하면, 즉 극한값이 존재하면,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두 값이 같으면, 그죠?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두 값이 각각 같으면 그럼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쭉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다? 여기 우리가 그림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나오는 거죠. 평균 변화율 요거의 기하적 의미는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죠. 그죠? 근데 여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의 극한이잖아요. 즉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 직선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있는데 b가 a에 점점 다가감에 따라서 요거 이제 할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할선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b가 a에 가까워짐에 따라 접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즉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다 설명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즉 평균 변화율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쪽으로 연결지어 가다 보니 극한 개념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극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로부터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학습 목표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까지도 그냥 바로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수학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캐치해서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뭐냐?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단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랑도 자꾸 새롭게 배운 내용과 연결해 보셔야 돼요. 아까 미분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성.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x는 a에서 만약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증명까지 해보시면 더 좋겠죠. 어떻게 해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 식에서 양변에다가 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양변에다 곱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요렇게 되니까 증명 끝나는 거죠. 따라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즉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게 되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이게 B라고 돼 있는 게 되게 찝찝하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난 B가 싫어. X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요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기호적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막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써보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내가 다시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백지에 써보고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도함수 같은 단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가 뭐냐. 아까 전에 배웠던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또 관계 생각하는 거죠. 도함수의 정의를 말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도함수와 미분계수의 관계 아시겠어요? 미분계수를 통해 도함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함수를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데 요 새로운 함수에서 함수값이 다 뭐가 되는데요. 함수값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도록 만든 함수가 바로 도함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통해 도함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미분계수다. 이런 식으로 도함수로부터 미분계수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함수랑 미분계수의 관계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도함수는 결국 함수인 거고 미분계수는 뭐냐면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함수값이 얘는 실수인 겁니다. 함수와 어떤 실수값이라는 건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이런 차이점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고 도함수랑 미분계수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두 개를 동일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도함수를 왜 우리가 구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자, 학습 목표를 좀 보시면은 y는 xn제곱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의 실수배, 합차곱의 미분법을 구할 수 있다. 위의 미분법을 통해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 대단원 제목 다시 보시면은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즉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미분법을 결론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좀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는 게 요 미분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요 미분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제가 항상 원래 3학년 첫 수업이 되면은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요 미분이 뭐냐? 그러면 놀랍게도 요 미분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미분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f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 답을 다 말씀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데 미분한다라는 거는 어떤 fx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의 대상은 뭐냐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서 도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부르고 그 계산하는 방법, 즉 도함수를 구하는 그 계산법을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백지에다가 막 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들을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부분을 잘 못 쓴다면 내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요 x의 n제곱과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함수의 실수배, 합차고 요 미분법을 이거 왜 배우는 건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다항함수의 미분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항함수. 그죠? 눈치가 빠르면 이제 눈치를 챘을 텐데 요 x의 n제곱, 상수함수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항함수의 항을 보는 겁니다. 그 항들을 실수배, 합차, 곱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다항함수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항함수들을 우리가 다 미분할 수 있도록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위의 미분법을 통해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백지에다 쭉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얘기도 해보고 도함수 정의, 예 이런 것들 써보고
그 다음에 미분법 한 것들, 얘들 막 써보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통해서 다항함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해서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쭉 다 백지에다 여러분이 막 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쓰면서 정리를 해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합니다. 근데 공부는 피곤하게 해야지 쉽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이 잘 정리해 놓은 거 읽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수학 고수가 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 과정 속에서 나의 수학적 표현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여러분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코스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급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원 제목 다 쓰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도 써놓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백지에다 놓고 이렇게 쭉 여러분이 아는 것들 쏟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예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 학생들에게 많이 안내를 하는데도 이거 실천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방법이지만 시도해 보시길 권하고요.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교과서랑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청할 수 있는 분들께 전문가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은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애들 강제로 이거 개념 정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지 모르는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들 체크해 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애들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수학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초급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해본 적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초보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개념 정리라는 걸 한 번도 백지에다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고 중급자는 그래도 책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해본 적은 있다. 이런 사람이 중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아까 초급자가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요런 경우에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해보시길 권하고요. 학습 목표가 그래도 난 넣고 싶다. 그러면 학습 목표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학습 목표까지 쓰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책을 보면서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제목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조금 감이 좀 올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빼가지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중급자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목표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단원 제목, 중단원 제목, 소단원, 그리고 수업 소 제목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집어넣고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 없이 쭉 써보는 겁니다. 이게 중급자 코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급자는 뭐냐면은 책을 안 보고 내가 연습장의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해본 적이 있다. 책 안 보고 내가 연습장만 놓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은 아예 그냥 대단원 중단원만 써요. 소단원이라든지 수업 제목 이런 것도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대단원, 중단원 요것만 딱 써놓고 다 써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들 쭉 다 써보는 겁니다. 요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고급자 코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수, 나는 책 안 보고 개념을 거의 다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사실 요 단계는 거의 이제 나는 이제 수능 도사가 된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백지의 주 용어만 딱 써요. 그 다음에 교과서 덮고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용어랑 관련된 내용 모두 다 쓰고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연결지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라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아까 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데에는 요런 속뜻도 있습니다. 고수여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학 잘하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학생, 아무리 수학 모의고사 나는 맨날 100점 받아 이런 학생도 중간에 잘 모르는 부분, 구멍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고수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수한테는 구멍난 부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이 고수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분 딱 두 글자만 써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미분. 그러면은 미분의 뜻이 뭐냐? 어떤 fx가 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뭘 하는 것이다? f'x를 구하는 것이다. 즉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고 그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럼 이 미분법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함수값 얘기. 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다? 바로 f'a. 얘가 바로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이라고 부르는 거다. 얘는 정의가 뭐다?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다. 요게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이게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죠? 그리고 우린 또 뭘 알고 있냐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얘기도 알고 있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또 써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돼서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왜냐면 요 평균 변화율은 뭐니까? 요 평균 변화율은 어떤 그래프상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인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에서 한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오게 되면 뭐가 된다?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된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그죠? 요런 의미인 것이고 요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뭐다?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의 값이 a에서 b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즉 할선의 기울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연결해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x의 n제곱이라든지 상수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항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더 복잡한 항, 상수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실수배하는 거 그리고 어떤 항들을 더하는 거 빼는 거라든지 항들을 곱하는 거 이런 실수배 그리고 합차, 곱 이런 거에 대한 미분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lnx 미분하면은 뭐 x분의 1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쭉 다 정리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쭉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함수가 나오면 또 무슨 얘기도 가능하냐면 도함수는 구간에서의 부호가 중요하더라. 즉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에서 양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음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0이 되는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 그죠? 그래서 어떤 증가, 감소 그리고 요거는 극과 극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것이면 요것이단 되지만 물론 미분 가능할 때 요것이면 요것이단 안 된다. 이런 거랑 또 연결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쭉 해가지고 또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고수가 하는 개념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쭉 아는 부분들을 막 써내려 가보는 거예요. 기본 개념부터 해서 좀 더 심화된 개념까지 다 막 써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온갖 것들과 연결 지으면서 연속 얘기 나왔으면 연속 얘기도 좀 써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막 다 연결 지어보는 거예요. 함수 나왔으면 함수 가지고 얘기를 또 더 이어서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연결 지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고수가 하는 개념 정리인 겁니다. 이렇게 고수는 하셔야 돼요. 사실 고수가 되면은 좀 더 간결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전체 수학 개념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고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다 써본 다음에 다시 교과서랑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지에 새롭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멍난 부분을 채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던 것을 보완하려면은 틀린 문제로부터 보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써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완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구멍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법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법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절대적이고 이거밖에 없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수학 개념 공부할 때 보고 듣고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말해보고 이렇게 하는 공부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실제로 수많은 수학 교육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학생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다운받으셔서 직접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다른 단원들에서도 이렇게 적용시켜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쫙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긴 영상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